책담 27회 2부 돌아왔습니다. 2부의 첫 코너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 오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책 제목이 오늘이 인생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날. 이게 무슨 시적이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PD도 사업 접고 인생을 바꾸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만 독자를 변화로 이끈 일본판 고도원 아침 편지 주인공이 가장 나답게 꿈을 이루는 법. 그러니까 고도원의 아침 편지 아시죠? 네, 예전에 부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유명했던. 근데 일본판 아침 편지래요. 그러니까 매일 매거진을 매일 아침에 20만한테 보내시는 분입니다. 네네. 그 일본 분이에요. 저자는 후나타니 슈지. 수지도 아니고 슈지예요. 예, 일본 분이신데 네. 이분이 뭐 유명한 일본에서 유명한 회사를 다니다가 뭐 퇴직을 하고 그리고 JBN이라고 제외 일본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책도 쓰시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정신과 저녁에 사람들을 만나 식사하는 것이 나의 취미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함께 식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창업 이후? 하루에 식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2명에서 3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이 회사를 만든 거는 2000한 3, 4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몇 년 됐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10몇 년 동안 점심 식사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이 무려 8,000명이라고 합니다. 8,000명이요? 네. 이 PD는 창업하고 지금까지 정신 같이 한 사람이 나랑 성훈이랑 빼놓고 몇 살이나 됐어? 저도 그거 되게 많죠. 8,000명까지 안 가잖아. 8,000명은 안 돼요. 아니, 이분은 사업을 오래 하셨고, 저는 2년 하고 접었는데. 아무튼,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헤이세이 진화론이라는 메일 매거진을 무려 20만 명한테 보내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의 쓰신 아까 얘기했던 오늘 인생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날.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은 이거더라고요.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인류도 날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날 수 있게 됐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봐야지 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보는 만큼 이룰 수 있다. 네네네. 보통 우리가 여행이나 이런 것도 그냥 TV 보면 되지, 사진 보면 되지, 인터넷 보면 되지 하면서도 여행을 가는 이유는 전에 듣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도 보는 만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분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새가 나는 걸 봤으니까 우리도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맞는 롤 모델을 찾아서 그분을 직접 만나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직접 노하우를 배워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또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유명인들을 쉽게 만나기 힘드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그분이 강연하는 요즘 뭐 국내에서도 토론이나 강연 워낙 많으니까 그거라도 가서 듣고 같이 들어보고 질문도 던지고 또 그것마저도 힘들다. 그분이 쓴 책을 순서대로 그분이 뭐 2002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셨으면 2002년 제일 처음 쓴 책부터 순서대로 읽어라. 그렇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을 배워야 스스로도 그 사람만큼 성공하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학식을 지닐 수 있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만나라. 네. 그래서 이분도 아까 얘기했잖아. 8,000명을 만나는 8,000명.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스스로 만나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네. 또 이분이 강조하는 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한자로 돼 있는데 무용지용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무용지물이 아니라 무용지용. 무용한 듯 보이지만 용도가 있는 거. 음. 이게 장자에서 나온 얘기래요. 이분은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유용의 용만 알고 무용의 용은 모른다. 이게 뭐냐면 유용한 것만 찾고 무용한 거는 다 필요 없어. 다 이거 쓸데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요즘 다들 뭐 정부로부터 기업까지 합리화하다 이러면서 불합리한 거는 다 쳐내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게 합리적으로 됐을까요? 요즘 또 디스를 하게 돼가지고 이거 나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합리화라고 대못을 뽑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과연 대못이 뽑혔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 뜻을 얼추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나갔다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그래서 이분은 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인생은 네. 1년생 화초가 아니다. 가년생 나무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생 화초라면이야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고 딱 1년만 보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쓸데없이 보이는 나뭇가지라도 이거 지켜보다 보면 거기서 한 4, 5년 지나서 갑자기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또 잘라낸 나무가 또 더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에도 고무나무 보면 예전에 키우던 나무에서 이렇게 격까지 이렇게 나온 거를 껴다가 다시 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나무보다 격까지 떠낸 나무가 훨씬 더 컸어요 지금.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자라지도 않은 나뭇가지를 쳐내는 거는 가능성의 싹을 너무 빨리 잘라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이게 미래 한 몇 년 후에 장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합리적으로만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러면 무용한 것만 해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가장 합리적으로 시간을 절약을 해서 나머지 시간을 비합리적 시간을 즐겨라. 예전에 구글이 한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쓸데없는 짓을 해라. 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무용지용을 구글의 창업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에서 진짜 유용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구글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이분도 합리적으로 자기가 시간을 줄여서 나머지 시간을 내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책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은데요. 소개를 시켜드리면 만일 당신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신의 재산을 줘라. 당신이 조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저한테는 마음보단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만 배운다.
이런 내용도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 드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100%의 근력에 100%의 부하를 가하면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 이거는 헬스장 한번 가보시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다들 헬스 트레이너들이 하나만 더 하잖아. 네. 나는 100%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 더, 두 개 더. 왜 끝까지 이렇게 100%가 아니라 그걸 넘어 110%, 120% 운동을 하게 만들잖아. 그래야 근육이 생긴다고요. 생각하거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가 100% 생각하는 그 한계까지만 노력을 하면 네. 딱 거기서 성장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도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100%보다 조금 더 110%, 120%를 노력을 해야 네. 자기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은 100%밖에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110%, 120% 노력을 해야 취업도 요즘 같은 때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전에 책 하나 쓴 게 있었잖아요. 해봤어? 거기에서 명작. 비슷한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었는데, 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생명의 신비는 모든 일에 200%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초식 동물에게 뜯어먹힐 것을 대비해 풀은 2배로 자라고, 새들도 알을 2개씩 낳는데요. 그러니까 생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은 200%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인간도 최소한 200%까지는 안 되더라도 100%보단 좀 많은 120%, 130%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끼어 팔기를 하고 계시는. 예. 또 그거에 어울릴 만한 조언도 한마디 더 있어요, 이 책에는. 네. 이 글을 읽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단지 죽은 물고기들만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 보면 연어들 같은 경우 물결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들만 그 물결 트렌드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삶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하는 발상이 아니라 되는 발상을 해봐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되는 발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얘도 좋더라고요.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매출이 오르도록, 네. 돈을 벌기보다는 돈이 들어오도록, 사람을 모으기보다는 사람이 모이도록,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지혜가 모이도록. 예전에 우리가 그 부의 추월 차선에서도 그 드마코란 그 저자가 강조한 것도 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면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기보다는 취업이 되도록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신자본주의에 살면서 속도, 성공, 합리, 이런 것들만 매몰돼가지고 살아왔는데,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자아가 뭔가, 자신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해보는 그런 힘을 길러야 진짜 성공,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의 제목처럼 인생을 가장 바꾸기에 좋은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매출 올리기보다는 매출이 오르도록.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이 좀 들릴 수도 있는데 한 끗 차이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발상 자체가 다르면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국명 부장님께서 오늘이 인생을 바꾸기에 가장 좋은 날 책과 함께 대한민국 취업에 불우해져서 해봤어! 책을 동시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2부의 마지막 코너 알쏭달쏭 궁금한 경제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용어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설명은요. 예, 중국어에서 온 건데 선광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광똥? 네, 이거 발음도 힘들어. 이게 네. 중국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게 무슨 통이야? 뭐 통조림 만드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신문 기사 제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중국 증시, 성강통을 통해 강세장 이어갈 것. 중국 성강통 시행 앞두고 기대감 고조. 네. 중국 증시, 성강통으로 흥행 이어간다. 네. 그래서 통조림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찾아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중국 증시가 두 군데가 있대요. 선전 증시랑 또 저기 상하이 증시가 있죠. 네. 근데 일단 성강통은 광둥성에 기반을 둔 선정 증시와 또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한다고 그래요. 지난 얼마 전 1월 초에 리거창 중국 총리잖아요. 경제총리. 이 리거창이 빠르면 5월에서 6월에 성강통을 시행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가 되니까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바로 투자가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 선전 증시는 주로 신흥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뭘로 비교하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비슷한 시작으로 보면 되겠죠. 코스닥도 우리나라의 IT,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선전 시장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 가능성만 보면 네.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불리고 있고 또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선전 증시를 통해 해외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서 단기 상승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또 성강통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한 후광통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통조림 아닙니다. 네. 후광통은 뭐냐면 네. 상하이 증시랑 홍콩 증시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해 벌써 도입을 해서 후광통 관련된 펀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중국의 상하이 증시, 선전 증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진짜 투자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냐, 네. 이런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증시는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91년에 선전 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됐죠.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크게 두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그래서 후광통을 통해서 상하이와 홍콩 증시는 지난해부터 이제 교차 매매가 되고 있고, 방금 얘기 드린 성강통을 통해서는 이제 빠르면 5월에서 6월부터 이제 교차 매매가 되는데, 상하이와 홍콩 선전 증시까지 모두 연결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번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인 뉴욕 거래소 다음 규모가 된다는 거. 세계 2위 규모로 뛰어오른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린 대로 상하이는 금융 제조업이 많고 선전 증시는
IT나 벤처 업체들이 많은데 이 선전 증시 자체만 놓고 봐도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사한 거 보면 세계 거래소 연맹에서 조사를 했는데 선전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2월 기준 2조 724억 달러. 이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 뉴욕, 나스닥, 도쿄,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있죠. 독일도 있고 프랑스. 뭐 이런 거래소 순위로 따졌을 때 8번째래요. 근데 시가총액은 그런데 월 평균 거래 대금은 3번째.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광통뿐만 아니라 성광통에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마 뭐 상식이나 시사 용어 물어보는 취업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광통에 또 모든 시장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도 있죠. IT 벤처 업체니까 뭐가 크겠어요. 단점이 더 크겠네요. 확실히. 리스크. 단점은 리스크가 크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또 일부에서는 벌써 주가가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후광통으로 시작해서 중국 시장이 개방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세계 최대인 세계 금융시장의 최고인 뉴욕 증시 다음에 규모가 이제 중국 시장에 생기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그 티빙에서 명견말리라는 그 KBS 1에서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았어요. 예. 그게 김난도 교수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 이론을 말씀 잠깐 주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일본은 앞서 있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중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샌드위치 이론인데 김난도 선생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오만과 편견이다. 중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경쟁 상대로 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다. 네, 그리고 대롱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리고 미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네. 이게 오만과 편견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지금 그 이 PD가 얘기하니까 저도 올해 초에 봤던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나는데 KBS랑 SBS에서 중국 시장 가지고 얘기를 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진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가장 관심 가지는 게 IT나 이쪽 기술들이니까 뭐 벌써 샤오미나 이런 데들은 뭐 애플이랑 한번 맞짱 뜨겠다고 나올 정도로 발전됐고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베이나 이런 데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많아졌고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IT 창업 열기. 명균만리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중국의 10억 인구 중에 창업하겠다고 나서는 게 거의 몇 천만 명, 1억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창업해서 진짜 5%만 성공해도 전 세계에 있는 기업보다 많다는 거야. 5%가 아니라 1%만 생각해도 한국은 그냥 훅 제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대학 교수, 중국인 대학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차업하는 그 중국 그 IT 스타트업들 중에 네. 방금 얘기한 대로 뭐 1%만 성공해도 전 세계에 있는 IT 업체보다 많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줬던 게 그 창업 카페 같은 데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뭐냐면 어떤 그 카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컴퓨터가 이렇게 쫙 놓여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그거에 관심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바로 거기서 회사를 만들고 바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또 발표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도와주실 분 하면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또 동업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IT 카페들이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수두룩하게 지금 생기고 있대요. 그렇군요. 여튼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썬강통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중국의 IT 이야기까지. 이거 너무 또 대륙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또 정신이 없으니까 언제 뭐 시간이 되면 치중잡담에서는 중국 이야기를 할 게 주제에 맞지는 않군요. 네. 중국 취업, 알리바바 취업해야지. 네, 저희 뭐 멀리 중국까지 갈 뻔했는데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예. 방금 전에 중국 얘기하면서도 IT나 벤처 창업 열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 공대에 합격했는데 결국은 들어간 거는 지방의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잖아. 서울대 공대가 정원 미달이 됐어. 몇 년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대가 몰락하고 있다. 누가 요즘 공대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보니까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올해 서울대 공대 입학생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7%가, 그러니까 115명이더라고요, 정확히. 다른 의대나 치대, 한의대를 붙어놓고선도 서울대 공대에 왔대.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대 대신 서울 공대에 진학한 학생은 가운데 30%는 서울 수도권 의대에 합격하고도 포기한 경우가 있었대요. 지방 의대가 아니라 서울의 수도권 의대 몇 개 안 되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어디냐? 건대. 건대, 중앙대, 성균관대. 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 학교 빼놨다고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빨리 생각해봐. 아무튼 그런데 합격해놓고서도 서울대 공대에 진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97년 IMF 이후에는 다들 의대만 갔잖아요. 공대를 안 가고. 그래가지고 공대 미달 현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의사들도 망하니까, 의사들도 망하니까 안정된 생활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공대를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얘기들도 하고, 또 요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페이스북에 저커버거,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이런 공대 출신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죠. 다들 롤모델이 됐잖아. 그런 것 때문에 서울대 공대란 데에 의대를 붙어놓고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직업의 변천사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직업도 흥망성쇠가 있고 인기를 끌다가 또 다른 식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직업은 쇠퇴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대의 흐름, 직업의 흐름, 인기의 흐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가가지고는 네. 살아남기 힘들죠. 아까도 잠깐 책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죽은 물고기만 트렌드를 쫓아가요. 물결대로 가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트렌드를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공대 일이 좋은데도 부모님이 얘기해서 선생님이 야 의대 가야지 공대 가가지고는 나중에 사후정 되기 딱 십상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공대 쪽에 취미 있으신 분들은 공대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의대에 취미 있는 사람이야 의대 가는 게 맞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취준갑담 27회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페이스타임으로 인사드렸습니다.